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괴테가 말하는 노인의 삶을 네 개의 상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개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노인의 기간은 짧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로지 사랑과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테는 일이 없다면 그때부터 노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최성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덕분에 잘 있다 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윤리에서 효제 충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다음은 사례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 사례라고 하는 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거쳐가게 되는 그런 의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관례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귀한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그러죠. 네.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한 가지 겪어서 성인이 되어가는 네. 그런 원리인데 처음 이제 성인으로 가는 의식이 바로 관례지요. 네. 관례는 어린이가 육체적으로 그 성숙되었다는 네.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네.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축하를 받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례는 그 의례의 시초로서 네. 관례의 시기는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인이 될 수 있는 15세에서부터 네. 20세까지를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고래로부터 성현들께서 그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례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의 집단 속에서 생활하는 바 그 혼자는 못 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만이 경영 관리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천하는 천하 사람들의 천하요. 그러냐 나 혼자만의 천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천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천하가 아닌 까닭에 천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인격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그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윤리가 그 확립될 것이요. 네. 또 윤리가 확립이 되면은 평등은 그 가운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말로만 평등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윤리를 지켜야만 윤리 속에서 평등이 유지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의 인격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할 때에 도덕이 행하여질 것이요. 네.
거기서 도덕이란 그 고귀한 그 단어가 나오죠 이제. 네. 그래서 도덕이 행하여지면 자유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 도덕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도덕을 떠나서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네. 자기만은 혼자 자유만 다 누리면 다른 사람이 개개인이 다 그렇게 된다면 사욕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도덕이라는 건 공적인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인류 사회는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행하여 마침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바 이것은 성인의 도인 것이다. 네. 그 완전한 인격을 갖춘 그 성인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했어요. 네. 그래서 미성년은 신체가 유약하여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바가 있고 또 사려가 그 소략하여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짧잖아요. 네. 학문이 많이 그 함양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미성년에게는 성인의 도를 요구하지 못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성년에게는 완전한 인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윤리 도덕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네. 그런 까닭에 성왕은 옛날의 성왕은 네. 아직 기다려서 육체와 정신이 성숙한 때를 맞이하여 성인으로 대접하고 성인의 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나니 바야흐로 이것이 바로 관례인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관례의 중요성은 의식의 시초요. 인도의 사람이 가는 길의 시작이 됨에 있는 바 관, 혼, 상, 제례의 시초이며 네. 동시에 관례를 행함으로부터 인도가 시작이 되는 까닭이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례를 집행하면은 예절을 중대하게 알아야 하는 바 성인으로 대우함을 경건히 하려 함이요. 관례를 한 사람은 언행 동정을 그러니까 말과 행동하는 바를 고요히 다듬어 가지고 네. 신중히 하여야 하는 바 성인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의식을 진행하는 그 순서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네, 네. 그 관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배울 당시에는 스승님으로부터 남자 나이 16살, 여자 나이 14살이면 예. 관례 의식을 치렀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종황제께서 제일 먼저 그 단발령 머리 상투를 자르고 그때부터 그 관계례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가 한 1970년대 정도부터 해서 다시 관례의 의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매년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 날이 성년의 날로 지정이 됐고 5월 세 번째 주간이 성년 주간 이렇게 해서 각 지방마다 뭐 향교에서도 그런 의식들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관례 계례, 그러니까 성년식이라는 그런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사례편람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린이가 육체적으로 성숙되었다는 뜻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축하를 받는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년식을 관계례의 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경어를 써서 어른의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례의는 관은 예의 시초로서 관례의 시기는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15세에서 20세, 지금은 아마 18세로 그렇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 그 절차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례 1단계는 예식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좋은 날 잡아서 사당에 먼저 고하고요. 그다음에 관례를 주관해 주실 그러니까는 큰 손님이라고 하는 관빈이라는 분을 마을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덕망 있으신 분을 관빈으로 초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에 쓰일 도구를 모두 갖추어 놓는 것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3번의 관을 갈아 씌우고 자를 내려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관을 3번 씌우는 의식. 그다음에 한 번에 술을 내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로 많이 대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라는 것은 이름이 아닌 별명을 지어서 이름을 함부로 이제 부르지 않고 자를 부모님도 불러주는 그 단계가 이제 2단계이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는 관자가 조상과 웃 어른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면 손님들과 대접하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주인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고하는 거죠. 아, 오늘 내 아들 누구가 성년식을 올립니다라고 고하게 되면 관자는 이제 웃 어른을 뵙고 그날 오신 손님들께 이제 대접하는 의식을 3단계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자의 복식을 보겠습니다. 의관을 보는데요. 초가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들을 낳고 100일 잔치 때 입히는 옷 모두들 기억하시죠? 한복에 사귀삼을 입히고 복권을 씌우게 되는데요. 복권에는 반드시 금박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삼과 복권, 금박이 있는 복권을 씌우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때 2번째 관이 어떤 관이냐 하면 복권과 심입니다. 이때의 복권은 금박이가 물리지 않았어요. 금박이 물리지 않은 복권하고 그다음에 심의라는 옷을 입히는데요. 그 심의라는 옷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겠지만 이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허리 위에 절개를 내 가지고 12폭에 이어서 심의를 만드는데요. 그 12폭의 의미는 1년 12달을 말합니다. 1년 12달을 말하고 지금 심의를 입고 복권을 쓰셨죠. 근데 복권을 씌웠는데 금박이가 물려지지 않았어요. 그 2번째 관입니다. 2번째로 이제 갈아입고요. 그다음에 삼가 때는 갓과 두루마기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벗겨내고 나서 그 상투에다가 치포관을 씌우고 이제 그 망건을 씌우고 이제 갓을 씌우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또 보시면 시가래 때 축사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그 관빈께서 좋은 달에 너에게 성년되었음을 축하한다는 그런 축하문 시가래 축사를 해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년자는 삼가 받들겠습니다라고 예를 갖춘 후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제가래의 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래의 옷은 심의를 입고 그다음에 제가래 축사를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래 축사는 이제부터는 성인이 되었으니 항상 몸가짐을 삼가해야 되고 성심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어버이께 효도하여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축하문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성년자는 삼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다는 그 말과 동시에 자, 옆에 보시면 제가래 축사가 옆에 보이시죠? 그래서 옛날에 문헌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저희가 의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5월달 성년의 날이 되면 저희 유림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루마기와 도포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그러니까 향교에서 주로 이제 초하루 보름 상망 때 두루마기 도포를 입으시는데 두루마기는 입지 않고 그냥 도포에다가 유골만 쓰시죠. 그거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입는 의식이고요. 원래는 도포를 입을 때는 반드시 한복을 갖춰 입고 그다음에 두루마기를 입고 도포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나서 도포를 쓰고 그러고 나서 갓을 쓸 수도 있어요. 갓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망건이라는 거를 또 머리에 두르고 갓을 쓰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삼가래 의식이 되죠. 삼가래의 의식은 관자가 3번의 관을 갈아 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가래의 그 축사는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믿음으로 벗을 사귀며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관빈께서 이렇게 충문을 주시면 성년자는 삶과 마음과 몸을 바쳐 꼭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삼가래의 그 제 의복이 뭐냐 하면 앵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급제를 하고 나면 어사화를 꽂고 말 타고 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책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림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게 되는데요. 어사화에 앵삼을 입으면 삼가래의 마지막 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 그림도 하나 넣어봤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치르는 의식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술을 내리기도 하고 계자에게는 차를 또 내리기도 하는데요. 초래 때는 술은 향기로우나 과음하면 실수하기 쉽고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 항상 분수를 지켜서 몸에 알맞도록 마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관빈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성전자는 삼가 일생 동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생 동안 명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과하게 마시는 거는 삼가하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래가 끝나고 나면 명자례 이렇게 해서 관자에게는 자를 내리고요. 계자에게는 당호 이런 거를 이제 내려주는데 이때부터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경어, 반존댓말을 쓰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 대신 자나 당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빈께서 수운을 내려주세요. 이제 모든 삼가래의 의식이 끝나고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수운이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의례를 다 갖추었으니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교훈을 주었으니 소중하게 지니고 이에 합당하는 훌륭한 행동을 해서 몸소 실천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의 수훈,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내려주시면 우리 관자는 어때요? 제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칭찬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계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례라는 거는 비녀 계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혼인도 안 한 아이가 어떻게 비녀를 지르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계자는 비녀 계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머리 모양이 달라요. 혼인한 사람은 곱게 머리를 빗고 뒤로 하나 묶어서 쪽을 짓지만 이 성년식의 계자, 여자아이의 이 계례 의식은 머리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귀밑머리를 따서 쪽을 짓기 때문에 머리 모양을 보더라도 혼인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자 하면 귀밑머리를 닦고 그다음에 댕기를 드리고 이제 한복을 입고 노랑저고리의 다홍치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계례식 할 때는
귀민머리를 따서 댕기를 드리고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그 계좌에 그 의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1단계 보실까요? 예식을 준비하는 단계 똑같습니다. 아까 관자하고 택일에서 사당에 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관자의 큰 손님은 관빈이라고 했지만 계자의 큰 손님은 계빈이라고 하죠. 계자의 의식을 치러주는 큰 손님 해서 계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식에 쓰일 도구를 갖추어 놓게 되고요. 2단계에는 쪽을 지어서 자를 내려주는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관자에게는 술을 내리고 계자에게는 차를 내려서 마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아닌 자 당호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도 관자와 마찬가지로 계자가 조상과 어른께 인사를 하고 그날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자의 의관은 아까 그랬죠.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 그다음에 비녀를 지르고 맨 마지막에 이제 화관까지 씌우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화관을 씌우고 나면 그 의복은 당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쪽두리하고 화관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쪽두리는 다 위가 다 막혀 있는 것을 쪽두리라고 하고요. 화관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큰 비녀를 지르게 되고 그래서 머리 모양 댕기머리가 댕기를 풀고 쪽을 짓고 그다음에 비녀를 지른 다음에 거기에 관을 씌우는데 그것은 화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자 계자가 다 의식이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계자도 초례의 의식을 치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명자례라 그래서 당호를 받게 돼 있죠. 당호를 받는데 그 당호를 받거나 그 자를 받는 그 의식은 사전에 그 관자 계자의 사성을 받아가지고 그 합당한 사성에 맞는 자를 짓거나 당호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앞날이 훤히 트여서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내리거나 그런 당호를 지어주어서 애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부터는 이름 대신 자나 당호를 많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은 이때서부터는 어때요? 어린아이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른의 연습을 자꾸 시켜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성장을 시키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초가, 제가, 삼가의 축사를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식, 그러니까 관례 계례의 의식은 사례 중에 첫 번째 오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시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계례의식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세, 19세 정도 되면 대학교에 입학해서의 그 관계례 의식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세 번째 주 그 성년 주간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좋은 달, 뭐 생일날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따로 의식을 치르시는 가정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좀 무난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중학교 시기 때 이제 계례를 올리거나 관례를 올려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관례 계례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